2012년 4.11 총선 용인 후보자 검증 용인갑 새누리당 1, 2, 3 깔때기 이우현 후보 시작합니다. 뛰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셨습니다. 용인갑 선거구 새누리당의 이우현 후보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학생들하고 하니까 많이 젊어진 것 같아서 더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기 확실히 그 정치 감각이 뛰어나. 저기 두 학생들이 동백이 되는 걸 되게 아셔가지고 아주 그쪽으로 집중 공략을 하시는데. 동백고등학교. 아니 회장님도 동명이잖아요. 명문고등학교 만들었습니다. 유권자가 몇 명이고. 벌써부터 깔때기 이제 들이대시기 시작하시는 우리 후보님. 그런데 자 이우현 후보 우리가 저번 녹음 때 이미 다 기본 프로필은 다 숙지하고 있을 테지만 다른 또 못 들으신 시민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우현 57년생 만 55세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만 55세, 56세. 예. 56세시고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88번 길에 지금 사신다고 합니다. 직업은 정당인 맞으신가요? 정당인이라기보다는 그냥 봉사인이라고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봉사인으로 네. 불러달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프로필을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선거까지는 그냥 놔두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미 성관이에 신고한 거기 때문에. 학력 및 경력을 말씀드리면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 석사십니다. 전 용인시 의회 의장, 4대 전 후반기 네, 용인시 의회 의장임을 역임하셨고요. 의장을 역임하셨고요. 현 용인시 생활체육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자, 재산 신고액 100만, 1000만, 억, 10억 재산을 갖고 계시고 군복무를 마친 사람 필하셨어요. 해병대입니다. 해병대로 필하셨습니다. 필하셨고 오늘 입고 오신 의상도 빨갛시네요.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표께서 내가 해병대 갔다 온 줄 알고 이렇게 우리 새누리당 옷을 빨갛게 해줘가지고 이게 해병대에서는 빨간색이 그렇죠. 피입니다. 피. 네, 피. 노란 거는 땀입니다. 피와 땀이 흘렸기 때문에 강한 해병대 그 정신. 이번 선거에서 피 보면 안 되고. 절대 피 볼 일 없어요. 이미 피를 다 흘렸기 때문에 해병대 가서 다 흘렸습니다. 다 흘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프로필 다시 기본 프로필 갑니다. 납부액 세금 5년 동안 580만 원 납부하셨고요. 당해년도 체납액이 있어요. 15만 원, 15만 5천 원이 있으시네요. 그게 저기 우편물이 안 와가지고 몰라서 못 냈지. 큰 금액은 아니고 15만 원 안 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체납액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체납액 없고 세금은 정가 역시도 없습니다. 네, 아직 파출소 한 번 안 갔습니다. 칭찬합니다. 자, 용인갑 새누리당 기호 1번 이우현 후보 우리가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 칭찬합니다. 봉사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말 그대로 지역에서 진짜 발로 뛰는 분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또 의장 시절에 전 후반기 그 당이 좀 다른 성향의 의원들을 리더십을 발휘해서 끌고 가셨던 저력이 있는 분. 예. 그리고 어찌됐든 정치에 계속 몸담으면서 국회의원 후보가 되신 그 끈기와 노력도 있습니다. 예. 지역에서 일하는 일꾼. 그것만큼은 정말 타 후보에 비해서 칭찬할 만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겪은 일을 얘기를 하면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서 이제 빵집을 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민심을 잡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어요. 그 사실은 정치인들이 어디 선거에서 이렇게 떨어지거나 또는 후보가 되지 못하거나 공천을 못 받는 경우 사실 쪽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어디 행사장 가서
인사하고 이러는 것들이 익숙치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도 이 빵집을 하면서 준비가 덜 돼 있는데 항상 검은 봉투에다 포장을 해주는 행사장에 나가면 그 정치하는 사람들 그거 안 들고 다니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항상 오셔서 빵을 꼭 사드십니다. 이거는 감동이었죠.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내가 이 얘기는 내가 오늘 3번째 듣는 거야. Chili con carne, chili con carne, chili con carne, chili con carne, chili con carne. That's good. 관전 포인트.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관전 포인트 할 때 이의원 후보의 지역 일꾼론과 이제 상대편 후보의 뭐 이렇게 이런 큰 인물론. 이것이 이번 선거의 그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 그럼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용인 갑은 지역 일꾼론과 큰 일꾼론이다라고 관전 포인트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나는 큰 일꾼에는 동의를 못해요. 지역 일꾼에는 동의를 하는데 큰 일꾼은 뭘 말하냐면 네. 지역을 잘하면 중앙도 잘하는 거고 아 그렇죠. 중앙을 못하면 지역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마을에 한 사람이 그 마을에서 욕을 먹으면 그 면에서도 욕을 먹고 그 시에서도 욕을 먹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효자는 밖에 나가도 존경받고 정부에 가도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론 이거는 상대 후보 비방은 아니죠. 비방은 아니에요. 네, 부방은 비방은 아니고요. 아닌데 네. 지역을 못했으니까 중앙은 우리가 모르니까 나는 중앙에서 뭐 큰 일꾼이다 이거는 나는 큰 일꾼이라고 왜 지역의 일꾼으로 뽑아준 거지 우리가 그 무슨 중앙정부 대통령 뽑은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역 일꾼론에는 동의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나는 그래 지역 일꾼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나는 지역 일꾼 확실하다고 믿는 거는 네. 우선 공천을 받았어요. 시민 공천을 받았어요. 또 새누리당도 완전 시민 공천을 시민공천이죠. 통해서 완전 시민 받았다는 공천을 제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아니 했으니까. 장관이 150가지를 검색해요. 일문일답으로 하고 써내는 거예요. 150가지. 네. 일단 도덕성에서 검증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시민이 나를 뽑아줬다. 압도적으로 뽑아줬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냥 공천을 대버린 거예요. 그거 자체가 지역 일꾼론의 확실한 증거다. 네, 제가 저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떤 거든지 했어요. 제가 성남시에서 도로 막았잖아요. 내가 삭발도 시켜서 이 땅바닥에서 자면서 며칠 하셨습니까? 일주일 했습니다. 일주일. 일주일에서 결국은 손학규 지사가 와서 뚫겠다. 일주일 안에 안 뚫으면 내가 강제동원 저기 뚫겠다. 그래서 뚫었어요. 그게 용인 시민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시장은 해야 된다. 그 시민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는 그런 부분에 지역에서 일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은 변함이 없고 내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는 봉사할 것이다. 시민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결국에는 우리 이번 선거를 우재창 후보와 지금 겨루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있는 두 후보가 선거 전에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당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같은 조력을 하는 관계였는데 이제 뭐 같은 당에서 경선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이제 다른 당의 다른 색깔로 지금 이제 붙게 됐습니다. 네.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제 여야가 구분돼서 선거 치르는 거잖아요. 네. 서로 뜻이 달랐기 때문에 또 남자의 세계에서 서로 생각하는 게 달랐기 때문에 그 사람도 우리 먼저 떠났던 거고 나도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내가 떠난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재창 의원도 어떻게 보면 철새고 나도 철새예요. 한 번씩 바꿨으니까. 예. 그러나 지금은 나는 보수 쪽이고 그쪽은 진보 쪽이에요. 정당하게 깨끗하게 서로 싸우는 거다. 선거 때는.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우재창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받는 거고 또 지난 14년 동안 이 의원이 용인 시민한테 의장 때나 부의장 때나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지 이게 무슨 여야 구도 상태는 아니다. 난 그렇게 봅니다.
검증 그리고 검증. 자, 이제 검증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검증 시간입니다. 자, 저는 이제 참 저는 그 가슴 아픕니다. 이 학교 문제 얘기할 때 가장 가슴 아픈 게 학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학력 논란에 대한 걸 그걸 해명을 해놓은 해주는 거예요. 거죠. 예, 지금부터 내가 그걸 처음부터 얘기해야 아마 다 이해할 겁니다. 시골 동네가 옛날에는 여름에가 돈이 제일 없었어요. 근데 엄마가 돈을 그 등록금 몇 푼 안 되는 거를 구해러 막 땀을 흘리고 다니시는데 근데 돈을 못 구해오셨어요. 등록금을. 엄마가 우시는 거를 내가 봤어요. 근데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철이 났는데 이제 축구 감독 선생님이 축구를 하면 장학생을 시켜준다. 그래서 이제 축구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서울로 갔어요. 어느 학교? 이제 영등포 공고를 갔어요. 이제 인천의 학교가 너무 실력이. 중학교는 어디? 인천 선인중학교를 졸업했고요. 네. 예. 그래서 영등포 공고서 운동을 하다가 대경 상고에서 스카우트를 해서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등록금이 9만 몇천 원인데 5만 원을 내는 거예요. 50% 장학생인데. 그 시골을 왔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등록금 5만 원을 못 줬어요. 그냥 학교 등록이 안 됐어요. 그날이 마지막 날인데 4일 동안 돈을 못 구해가지고 못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골집에 보금농민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 농민고등학교는 문교부가 인간해준 학교가 아니고 교회에서 그 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시골에서 그때는 어려웠던 시절이니까 뭐 대안학교 같은 형태인가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지금 쉽게 말하면 대안학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25명을 막아주고 내가 가리키면서 축구를 했어요. 근데 3학년, 2학년 말쯤에 그 대회가 있는데 용인에. 그러니까 우리를 정식 학교가 아니니까 너네는 안 써준다. 이래서 이제 시합을 못 나갔어요. 그때 내가 또 좌절을 했어요. 그때 이제. 게다가 이제 집안이 너무 힘들고 내가 노동일을 했어요. 시골에서 모심으러 가면 뭐 돈 일당 받고 또 밭일도 가고 쥐개질도 해보고 학교 다니면서 일요일 날 같은 때는 토요일 날 같은 때쯤 와서 일하고 게다가 이제 3학년 때 제가 군대를 갔어요. 해병대를 갔어요. 3학년 때 여름에 군대를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 어차피 내가 군대를 갔다 와야 돼. 대한민국 남자는 누구나 군대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22살 때 제대를 해서 장사를 했어요. 장사한 게 20년 동안 15가지 사업을 해봤어요. 예. 졸업을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신 거예요? 졸업을 못했어요. 정식 학교가 아니니까 졸업을 그렇죠, 못했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의원하면서 네. 제가 이제 사업하고 고향 와가지고 제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예. 방송통신 고등학교가 예, 인천에 있는 제물포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일요일마다 갔어요. 예. 3년 다녀서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 맞고 또 만학으로 용인대학교 가서 관광학과를 갔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 이제 해명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이제 그 제물포 방송통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셨고, 그럼요. 예, 그리고 나서 자 학부 과정을 용인대에서 다니셨다고 했나요? 예, 학부 과정과 학사는 용인. 학사와 석사까지, 예. 석사까지 용인대에서 지금 박사 과정을 또 하고 계시죠. 예, 박사는 국제문화대학원이라고 국제문화대학원. 석사하고 박사 과정만 했는데 사회복지학을 좀 그래서 학력 검증 문제는 예. 이제 어느 정도 좀 소명이 된것 다들 같아서, 소명이 예. 되셨죠? 됐는데 또 있습니다. 근데 예, 또 있습니다. 지금 철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철새는 네. 우재창 의원이 먼저 철새예요. 근데 철새는 우재창 의원이 먼저 철새긴 한데 어쨌든 철새는 둘 다 우재창이 먼저 갔어요. 철새인 거는 인정하시는 갔다가 거죠. 예. 아니 그냥 내 얘기까지. 첫째는 이명박 후보가 그때 당시에 후보가 저를 사람을 보내서 4번씩 데리러 왔었어요. 3번째까지 제가 거절했어요. 근데 이미 그때 우재창 의원은 떠났어요. 우리 쪽을. 김한길이하고 당을 만들어서 다른 데로 나갔어요. 그렇지. 우리하고 상의 안 하고 나가버렸어요. 우재창 의원이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 영입제의를 4번째 받고 내가 이명박 후보를 만나고 이명박 후보가 공천에 어떤 불이익도 안 주겠다. 그리고 능력껏 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주겠다.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하다. 나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명박 후보 말 듣고 대통령 선거 때 내가 당을 바꿨어요. 예. 그럼 지금 그래. MB하고 독대하신 거예요? 독대했죠. 그때는 대통령 후보자였었어요. 그분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박지성이가
한국 사람이라 영국 가서 게임을 못 뛰면 안 되잖아요. 지금 게임 뛰잖아요. 나는 영입해서 간 거지 철새로 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입 예. 제의가 있었고 예. 거기에 응했다. 그러고 나서 친박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왜 나갔냐면 그거 친위의 제의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친위로 공천 못 받아서 내가 깨끗하게 친위에서 공천 받은 사람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저 중앙에서 저를 높은 사람들이 불렀어요. 이번에 공천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일할 수 있으면 일을 하고 2년 있다 시장을 나가라. 또 한번 생각해봐요. 안 간다는 사람을 네 번째 데리고 가가지고 공천 안 줘가지고 화병 나가지고요. 수면제 세 알씩 먹고 잤어요 내가. 예, 수면제 세 알 먹어야 잤어요. 내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화병 나가지고요. 그런데 높은 사람들이 달래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음 2년 있으면 시장을 할 수 있다. 그런 거를 믿고 내가 안 나간다 그랬어. 문자 6만 명한테 보냈어요. 나 여의원 후보 지지한다 그러고. 그런데 백화점에서 그 캠프에서 온통 나를 나가게 만들었어요. 왜? 여의원 후보가 용인을 아무것도 몰랐어요. 착해요. 그러니까 전 시장 이런 캠프 라인에서 2년 있으면 이우연이가 시장 나가면 자기들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나는 친이계고 그쪽은 친박이니까. 그 전날 20억 받았다고 기자들 찾아오죠. 용인 처인국 바닥에 소문은 쫙 났죠. 단돈 200원짜리 커피도 하나도 안 마신 사람이 20억 받았다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런데 여의원 후보는 6이고 나는 35인데 그래서 여론조사를 시켜봤어요 제가. 친박에서는 자꾸 나가라 그러고 계속 왜? 있었고, 친박에서는 내가 높으니까 나를 영입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론조사 시키니까 27대 27이 나왔어요. 오후 4시까지. 그래서 내가 사무실을 해단시켰는데 우리는 그 전날 가방 다 쌌다 그랬잖아요. 다시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대편에서 그렇게 해서 친박 연대로 나오게 됐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거는 음해를 했잖아요. 그게 다 확인이 됐잖아요. 여의원 후보가 다 나한테 말을 해줬잖아요. 그 용인의 많은 정치에 지망하시는 분들이 시장 후보에 나오셨다가 또 안 되시면 다시 국회의원 또 출마하시고 다시 또 시장 나오시는데 이번에 저 국회의원 새누리당 후보가 되셨는데 네. 예, 앞으로 용인에서 지금 뭐 출마하시는 사람들이 또 있다면은 네. 어떤 좀 어느 시장이 시장 국회의원 쪽에 한쪽으로 딱 두고 가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맞다고 보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용인시 행정도 많이 배웠고 또 의정 생활하면서 정치도 배웠고 또 사업을 하면서 교육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현안을 푸는데 시민들한테 일자리 창출 많이 해줘야 되고요. 잘 살게 해줘야 돼요. 그런 것만 전념으로 할 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그럼 얘기는 우리 저 이의원 후보는 나는 시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이게 나는 거기에 자격이 됐다. 난 자격을 갖췄다고. 요건을 갖췄다. 예, 지금 여기 나오는 후보자들 중에는요, 저같이 자격 갖춘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아니 어떻게 보면 한 가지는 될 수 있지만 저기 두 가지는 될 수 있지만 세 가지는 다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럼 우리 이 의원 후보께서는 세 가지 다 됐다. 저는 다른 후보자보다는 그런 걸 갖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확실한 깔때기네요, 그죠? 하여튼 원투 깔때기 자꾸 기름 붓는 거 아니 원투 쓰리 깔때기. 정치는 정책이다. 용인갑 새누리당 이우연 후보의 정책,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약 1, 이동남사 공업단지 조성 및 건설. 네. 이라고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2006년도에 도시계획이 끝났어요. 예? 2020 도시계획이 2006년도에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용인에 있는 산재되어 있는 공업 지역이 많았어요. 공장들이. 그래서 그거를 저 이동과 남사 공업단지를 선정해서 다 이전하기로 했는데 그때에 바로 도시계획이 끝나서 추진해 줬어야 될 거예요. 왜? 공업단지가 많아서 첨단산업이고 뭐고 많이 우리 용인은 서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근데 도시계획법상에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도시계획을 결정했으면 공업단지가 260만 평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2006년도인데 지금 2012년도잖아요. 6년 동안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원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렇죠. 아니 계획이 있죠. 계획도 있고. 그걸 해야 제일 먼저 해야 될 급선무였어요.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들이 왜? 그래야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고 또 세수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짓지 말래도 서로 질 것이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거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꼭 이루고 싶다. 두 번째 공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전철 문제 해결한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후보님도 이제 4대 의장 역임하셨는데 책임이 좀 있으신 거 아닙니까? 경전철 문제. 책임? 이제 책임이 있으면요. 첫째는 중앙정부가 책임이 제일 많고요. 네. 둘째는 용인시 시장을 비롯한 행정직 공무원이 제일 많고요. 셋째는 그것을 감시 못한 의회도 책임이 있어요. 저 인정합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정문 시장이 물러난 그 이후에 시의 공무원들이나 의회 직원들도 책임이 있다. 왜? 경전철 공사는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처인구의 발전을 하나도 안 시켰잖아요. 그럼 뭐예요? 본래는 처인구의 발전을 대비해서 그렇죠. 경전철도 깔았고 의회에서는 그래서 승인을 했던 당연히죠. 것이었는데 예. 그게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는 라고 용인시가 돈을 한 푼도 안 냈어요. 그냥 민재, 그냥 용인시는 돈을 하나도 그때 안 내는 처음에 계획할 때 당시에 네, 민간 자본들이 해서 30년 운영하고 30년 후에는 용인시에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MRG라든지 이제 그런 논의들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 비용 뭐 보전? 최소 비용 보전 적자나면 예. 물어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1년에 버스에다가 얼마 물어주는지 아세요? 용인시가? 네. 거의 한 440억인가 30억 정도를 물어줘요. 아. 버스에다가. 예. 시민들, 학생들, 노인들, 부녀자들 다 차가 없고 서민들 이런 사람을 위한 대중교통으로 하니까 1년에 버스에다 440억씩 용인시가 주는 거지. 그것도 그러면 버스도 다 비싸게 받아야지. 그런데 예산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버스 같은 경우에야 워낙에 노선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대수도 많고 그런데 경전철은 실질적으로 이용 편의도 면에서 과연 이게 정말 시민들의 교통편을 책임지는 데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어쨌든 그런 비판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 계획할 때 당시에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그렇죠. 같이 그게 아니, 이루어지지 그럼 못해서 지금같이 이렇게 멈출 것 같으면 되겠습니다. 누가 했겠어요? 안 네, 어쨌든 뭐 판단은 청취자분들이 들어주시고 해주시고요. 그러면 자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경전철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첫째는 아까 말한 공업단지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요를 많이 그렇죠. 늘어나게끔 하겠다. 두 번째로 지금 체류용 관광지 빨리 만들어서 대한민국 어디서 지하철 타고 오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 용인 에버랜드까지. 그러니까 체류용 관광지를 만들어서 수요를 많이 늘려야 되겠다. 저는 당분간은 1년에서 몇 년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대구시도 마찬가지고 전국에 지하철 있는 데는 다 적자예요. 그건 대중적으로 봐야지 이거를 무슨 수익적으로 보면 안 된다. 수익적으로 보려면 용인시가 그 예산 가지고 땅을 사서 땅 장사 했어야죠. 근데 이제 시 재정에 비해서 너무 적자폭이 크다. 그거는 적자폭을 예를 들어서 지금 2분의 1대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 운영 대수를 뭐 5분의 1대로 한다든지 사람 인력을 뭐 100명을 뽑을 거면 50명만 뽑는다든지 최소한의 인구가 늘어날 때까지는 최소 경비로 운영을 할 수밖에 자 없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경전철 해법 그 제가 핵심이라고 적임자죠. 하는 뭐. 깔때기들이 되시라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 이 의원 후보의 그 경전철 해법이라고 한다면 처인을 발전시키는 데에서 찾고 싶다. 용인의 처인은 미래의 땅입니다. 거기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는 땅이니까 거기서 해야 용인 시민이 다 잘 사는 겁니다. 그 동백고등학교 앞에 예. 그 플랜카드 같은 게 되게 많이 걸려 있어요. 많이 걸렸죠. 네, 그 처인구 그 동백동을 처인구로 편입시킨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학생들은 거기 막 게리맨더링 이런 게 써 있으니까 이제 고등학생들은 웬만한 이제 국회나 뭐 그런 사람들이 뭐 비리를 해서 뭐 이렇게 국민들에게 잘못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청소년들의 인식이 그렇게만 박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그거를 해나가실 건지 국민들의 반발이 되게 크잖아요. 그 네. 시민들이. 아이고 좋은 거 질문했네. 정말 한심스러운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잖아요. 법을 만드는 데잖아요. 법을 통과시키는 데란 말이죠. 그런 국회의원이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집에서 쉽게 말하면 아버지는 집안 개판 치고 엄마하고 딸 아들 딸만 잘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건 국회의원들 잘못한 거예요. 이번에 다 심판 받아야 돼요. 심판 받아야 돼요. 용인시 국회의원들 박준선 의원만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뛰어다녔어요. 두 사람 갑지역에 우재찬 국회의원은 별로 안 뛰어다녔어요. 왜 안 뛰어다녔겠어요? 시민을 무시했어요. 예? 우리의 권리를 못 찾았어요. 용인 시민의 권리를 못 찾았어요.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요. 대정부 질문 첫 번째로 할 게 이거예요. 국회의원들부터 법 지켜라 나 그럴 거예요. 아 국회의원이 법을 안 지키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법 지키라면 누가 지키겠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정계특위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그거 사표 쓰고 나가야 돼요. 이번에 누가 공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시민 여러분, 저 뽑아주세요. 3분 스피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남녀노소 뜻도 좋고 이름도 좋습니다. 또 우리 시민한테 이런 것을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음해성이 많았고 또 특히 정치인한테 너무 음해성도 많고 정말 이게 가장 가슴 아픈 학교 문제를 얘기할 때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가정이 어려워서 못 배운 거 늦게라도 배울 수 있었고 또 배움을 주게끔 우리나라가 성장했고 또 지금 저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나이 먹은 학생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배움은 죽을 때까지 배워도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특히 정치인들이 학벌을 가지고 하는 시대는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를 안 다녔어도 올바른 인간을 갖춘 사람은 대통령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동안 14년 동안 용인 시민만을 위해서 일해왔고 용인 시민만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정말 용인에 지금 많은 산적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저는 노력할 것이고 또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모두 힘을 합쳐서 정말 잘 사는 용인 만들고 행복한 용인 만들고 화합된 용인을 만들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 적임자가 이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선거 때는 여당 야당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리자가 패배자 포옹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제가 약속한 공약은 저는 꼭 지킬 것이고 또 그것을 6개월마다 시민한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저는 보고를 꼭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8년 동안 지방의회에서 부의장도 2번 했고 의장도 2번 한 그런 경험과 행정 경험 또 제가 20년 동안 어린 나이부터 사업했던 경영을 모두 합산해서 용인 시민을 잘 살게끔 만들고 꼭 2가지 큰 거는 꼭 하고 싶습니다. 공업단지 문제와 체리원 관광지를 만들어서 정말 세계 속의 항구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 도시 만드는 것이 제 꿈이고 교육 문제 또 사회복지 문제 또 노인 문제 다 이런 부분에 의장 때 피부로 많이 느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데 더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될 수 당선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 지금 무척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